네, 성경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비유고 뒷부분은 해설인데 그 사이에 다른 비유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본문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자, 먼저 24절부터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게 비유죠, 그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고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문맥이나 혹은 당시 사회에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에서 천국이 무엇과 같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천국이 뿌린 사람, 그 사람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석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사람이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이후에 상황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 그것과 천국이 같은 모습으로 역사한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을 천국이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전체가 천국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 특별히 어려울 것 없는 말씀인데 그냥 국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 본문을 보면은 밭주인은 밭에 뭘 뿌렸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죠, 그죠? 원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주인을 해치려는 마음이죠.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마음.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이 그 주인의 밭을 망치려는 마음이죠, 그죠? 그 밭에 뿌린 곡식을 망치려는 마음.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겁니다. 이 목적이, 원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원수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인을 해치고 밭을 망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 위에다 덧뿌리고 갔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건이죠.
가라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성이 있는 잡초,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독성이 있는 잡초, 해치는 잡초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밀과 비슷해서 자랄 때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밀과 가까운 데서 자라면은 그 뿌리가 엉켜서 가라지만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은 밀도 같이 뽑힐 위험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 처리를 하는데,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 처리를 할 때 가라지를 먼저 뽑기도 하고, 혹은 곡식과 다 같이 자른 다음에 가라지는 골라서 먼저 묶어서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좀 다른 모습들도 그 뭐랄까요, 가라지의 모습이나 추수하거나 하는데 다른 모습들도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부분만 우리가 알면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독성 있는 잡초고, 밀을 해치고, 특히 뿌리가 밀과 같이 이제 엉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뽑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들과 주인의 이제 질문과 답변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은, 우선 종들이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가라지가 난 걸 딱 보니까 눈에 확 띄니까, 이제 눈에 띄면서부터 눈에 띄기 전까지 비슷하게 자랄 동안은 잘 모르죠, 사람들이. 눈에 띄고 나서부터 이제 종이 보이는데, 그 종들이 지금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잖아요. 근데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김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놀랐을까 하면은 너무 많이 나서 놀란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린 밭인데 가라지가 이거는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종들이 놀란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악한 사람이 좀 있는 거 가지고 안 놀라죠. 좀 미안합니다. 얘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교회에 100명쯤 모이는 교회에 한 사람이 조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러면은 별로 안 놀라죠. 근데 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좀 다퉈도 별로 안 놀랍니다. 근데 막 수십 명씩 팔 붙여가지고 막 다투면은 놀래잖아요. 이거는 교회 사람들도 놀래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놀래고, 세상 사람들도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랬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종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답변하죠.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된 거구나. 저절로 조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들의 차이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원인을 잘 아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종들은 원인을 모릅니다. 가라지가 그렇게 많이 나도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3번입니다. 종들과 주인의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살펴봅니다. 자, 그러니까 종들이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종들의 질문이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뽑기를 원하시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들은 지금 뽑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안 그러겠어요? 집 밭이 그렇게 망쳐진 걸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종들을 뽑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죠. 뽑기를 원하면서 뽑고 싶어합니까? 그럴 때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주인이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내가 추수 때 뽑을 것이다. 종들은 지금 뽑고 싶어하고, 차이점이 주인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거로 3번에 주인과 종들의 차이라고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혜와 판단력의 차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들이 또 있습니다. 지혜와 판단력의 차이라고 해서, 자,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은 곡식이 더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지 않고 나중에 뽑는 것보다 지금 뽑으면 더 많이 상합니다. 우선은 뿌리가 곡식과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함께 뽑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가라지가 곡식의 양분을 뺏어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해를 끼친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지금 반괄호 3번입니다. 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엉겨 있어가지고 가라지만 뽑기가 어렵고 곡식이 같이 뽑힐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양괄호 3번입니다. 종들이 가라지와 곡식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가라지인 줄 알고 곡식을 뽑을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밭의 모양만 보면은, 물론 가라지가 일반적으로 이것도 좀 그 연구한 학자마다 다른 것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조금 높게 자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자란다 그러는데, 높게 자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높게 자란다 하더라도 가라지가 높이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곡식도 높이가 다 똑같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밭의 모양만 놓고 보면은 웬만큼은 구별은 하겠지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눈으로는 구별한다고 했는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살펴보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말을 구별하는 것도 잘 못 구별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별할 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뽑힐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잘못 구별해서 곡식을 뽑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양괄호 4번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충분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들은 원인도 모르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인은 지혜와 판단력에서 월등한 분입니다.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과 종들의 또 다른 차이를 보면은, 여기서 나와서 하는 것이, 이제 지혜와 판단력의 차이로부터 나온 것이, 종들은 조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주인은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고 신중한 것은 성격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봐도 조급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하고 참을 줄 알고 또 의논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급함과 신중함의 차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차이라고 지혜의 한 분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은 지금 조급합니다. 종들이 조급해진 이유는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가 짐작으로 해본다면은 분노했기 때문에, 이 좋은 밭을 어떤 놈이 이렇게 다 망쳐놨느냐, 뭐 이런 생각, 아마 분노 때문에 조급해지고 당장 뽑고 싶어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래서 주인은 굉장히 신중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여기서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제거 방법 혹은 추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지혜고, 이런 지혜가 지혜롭기 때문에 조급함과 신중함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조급함과 신중함 때문에 지혜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계속 실수하게 되고, 신중한 사람은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지혜고 결과도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급함과 신중함 사이에. 어쨌든 지금 종들과 주인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